반갑습니다. 우선 3일 동안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책 보시면 엄청 두껍죠. 예, 실무서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1600페이지, 17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해서 꼭 아셔야 될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편제를 보시면 잠깐 먼저 보고요, 여러분. 이제 이 책은 이제 법령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제 부가가치세 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예규나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무사들은 특징이 아시겠지만 예규나 판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법 가지고는 모든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예규 판례가 있어서요. 그 예규 판례도 꼭 아셔야 될 만한 것, 또 대표적으로 다양한 업종 중에서 꼭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위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바로 첫날의 첫 시간은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면 올해 개정세법부터 한 번만 잠깐 봐주세요. 2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른 해에 비해서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많이 안 됐어요. 아마 이렇게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약간 기존 거를 보완하거나 이제 문구 몇 개 넣는 정도의 개정세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 거의 변한 게 없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꼭 그래도 그 중에서도 아셨어야 될 거 위주로만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신용카드 분은 됐고요. 쭉 한번 보시면 어디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세액공제 우대 특례기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 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는 데들이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이게 영구적으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적용한다 이런 거를 기한만 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기본 500이고 조금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업종 같은 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한만 좀 바꿨다, 좀 더 늘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3번 같은 거 오른쪽 보시면은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가 포기가 3년 한번 포기하면 3년 동안은 일반과세제로 전환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3년이라는 규정을 없애가지고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뭐 그런 짤막한 규정 하나 더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넘기시고 뭐 별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33페이지 보시면 10번 사항도 있어요. 10번. 혹시 이제 이거는 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먼저 알아야 될 건데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 부가세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토지를 파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죠? 토지를 빌려주는 건 과세가 됩니다. 근데 또 주택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부 주택은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뭐 그런 게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적 용역, 사람이 일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로 면세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우리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 용역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의 개정사항만 잠깐 보시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죠?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 소리 뭐냐면 여러분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하냐, 또 일용직을 고용하냐, 그렇게 되더라도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면세로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프리랜서들은 자기 혼자 뛰는 걸 말하는 거지 자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일을 시켜서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번 한 번만 잠깐 보주세요. 진짜 뭐 별것들이 없어가지고요. 14번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요 규정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거래를 해서 세금계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도 주고 거래도 다 했고 세금이 있는데 세금계산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러게 하면 거꾸로 세무서에다가 이르는 거죠.
나 저기 이 사람이 내가 돈까지 다 주고 했는데 나한테 수익연수를 발급을 안 해주네요. 제가 매입 수익연수를 못 받았으니까 세무서가 좀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기한이 좀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 잠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수익연수 발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 신청 기한이라고 돼 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들어갔다. 근데 그렇게 이 매입자 발행 수익연수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원래 이제 그 신고기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이나 7월부터 12월 말부터 원래 6개월 사이에만 요청할 때 들어줬는데 1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딱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진짜 바뀐 거 없죠.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혹시 회사에서 임대까지 하시는 분들은 간주 임대료가 조금 바뀌었어요. 2.9%에서 간주 임대료율이 3.5%로 바뀌는 규정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그거를 이제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설 쭉 있고, 여러분, 저 바로 들어가 57페이지 가시죠. 57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보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업자란 표현이 제일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이제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여기서 이제 과세사업자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는 얘기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라는 뜻이고, 여기는, 면세사업자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면세사업자는 여러분,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어느 법상의 사업자냐면, 개인들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고 법인들은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실은 두 개로 나누는 게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요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은 부가세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과세사업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하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하는 용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용어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가 있죠. 그죠? 일반 과세자는 또 여러분 이거는 법인도 해당 사항이 있고 개인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개인만 해당 사항이 있죠? 매출액 규모가 4,800만 원이나 8천만 원 정도 안 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반 과세자 안에 세율을 적용받는 게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10%를 일반 세율이라고 하고, 그죠? 이걸 10%를 일반 세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0% 세율을 적용받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영세율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이 정도의 구조로 돼 있죠. 우리 틀은 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둘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과세도 하고 우리가 파는 품목에는 과세 품목도 있고 면세 품목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라고 하면 이걸 보통 이제 겸용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 이 사업자는 과세로 봐요? 면세로 봐요?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 같은 건 뭐로 볼 것 같아요? 과세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 사업자의 일부로 봅니다. 과세 사업자의 일부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선 메인으로 가고 둘이 같이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 중에 일부를 포함시킨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부가세 얘기하면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이게 만약에 A라는 사업자가 있고 자기가 물건을 구입을 해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에 사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물건을 구입할 때도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부가세를 내고 사오죠.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를 기본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요게 10%를 낸다. 기본세율, 일반세율 10%, 10만 원을 내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팔죠. 만약에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고 다른 법인한테 팔 수도 있고 다른 기업한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자, 15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 15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의 10%를 소비자한테 받아내죠.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내는 걸 우리가 보통 거래징수한다라고 해요. 내가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한테 받는 거를 거래징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 구조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150에 팔아서 100에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공급한 부분은 150이고 매입한 부분은 100이다. 근데 실은 부가세가 관심 있는 건 이 부분의 10%에서 요 15만 원. 요 15만 원을 부른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급한 부분의 10%에 해당한다.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당연히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죠. 5만 원이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15만 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물건을 많이 사서 2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매입세액이 그럴 때는 이만큼을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납부에 마이너스가 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환급이다 뭐 이런 구조는 달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재무제표 만들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부가세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타 업무도 같이 한다 또는 결산 업무도 한다라고 하면 이 매출세액을 계정 과목으로 표시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물건을 사올 때 낸 부가세를 우리 부가세 뭐라고 부르죠? 대급금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고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용어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차이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 아까 영세라고 그랬죠? 영세로 정하면 여기다 곱해지는 세율이 10%가 아니라 0%가 되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의 의미는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고 0. 그렇죠? 그대로 여러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이 그대로 인정을 받죠? 매입세액을 해요. 여기 10만 원, 10만 원이 아까 했던 기본. 그래서 영세율은 매출 부분이 0이니까 실제로 매입한 부분을 전부 다 뭘 해주냐면 환급을 해줘야겠죠? 네, 환급을 한다. 그래서 10만 원만큼을 환급을 받는다. 뭐 이런 구도로 짜여 있죠.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10%냐, 여기가 0%냐 이 차이지 매입으로 공제받는 건 둘 다 10%나 0% 모두 일반 과세자는 동일한 우리가 시스템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면세는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들어오고 다시 이거 A 사업자가 할 때 자 여러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세부담이 없는 거냐면 면세라는 건 A가 공급한 이 부분에 대한 아예 부가세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부가세의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과세를 아직 안 하겠다. 대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공제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아예 과세를 안 하니까. 그죠? 여기서처럼 얘네들은 매출세액 얼마, 매입세액 얼마 빼주는 건데 과세 대상 자체가 안 하죠. 대신 이거를 이렇게 공제해주는 것도 개념이 없죠. 대신 이렇게 낸 부가세,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구입할 때 1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가세 10만 원 있고
여기는 아예 과세를 안 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가세는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구입한 자산이나 비용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100이 아니라 이것도 요 안에 들어가서 얼마? 110으로 구입해서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산을 샀을 때는 자산의 원가,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가는 경우가 되죠. 예, 그래서 면세사업자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얘처럼 여러분 과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세를 하는데 세율이 0인 거고, 얘는 아예 과세가 안 돼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절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면세사업자는 가장 핵심은 그렇죠? 부가세 과세는 아니지만 또 하나가 매입세액이라는 거를 별도로 공제해주는 절차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57페이지 한 번만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납세 의무자를 먼저 나오네요, 여러분. 부가세는 직접 우리가 세금 중에는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 주머니에서 내가 부담하는 거를 직접세라고 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른 거를 간접세라고 하죠. 처음이니까, 그래도. 자, 여러분, 이 둘이 같은 게 직접세고 이 둘이 서로 다른 게 간접세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진짜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누구 돈이 누가 부담하는 거냐. 근데 납세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와 소득세 정도가 됩니다. 법인은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뭐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죠.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자, 여러분, 이 구도에서 보자면, 내가 물건을 사와서 팔았다, 그러면은, 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죠? 근데 세금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담세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자는, 아까 말한 저 구도로 치면은, A라는 사업자가 세금은 내는 구도지만, 실제 세금 낼 때 부담하는 건 누구냐면, 최종 소비자인 담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매입세 공제라는 개념까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용어입니다. 우리는 간접세를 공부하고, 내가 세금을 내는 거지만 실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얘한테 받아낸다 이런 얘기죠. 받아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는 세금을 부담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정도만 여기서 먼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의 그 박스 있죠, 여러분? 그 부분만 하나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이다. 그죠? 사업자.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다. 이런 얘기고, 사업자란 영리 목적의 의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지금 보면 여러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된 재화나 용역,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사업자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죠? 이거 굳이 얘기하는 경우가, 이유가, 이제 항상 기본 원칙을 조금 몇 개 알아두고 가야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막 변천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조금 진짜 유명한 블로거들이죠? 블로거 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버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만약에 블로거나 유튜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동하고 돈을 벌어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야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유튜브에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아주거나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그렇죠? 예. 안 걸렸으니까 안 내는 거죠. 걸리면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사업자에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죠. 사업자 안 하고 그냥 계속 글 올려주고, 그렇죠, 여러분? 물건 팔아주면서 요즘에 막 그 대행 수수료 같은 거 받거든요? 그런 거 봤는데 딱 보니까 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봐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과세 기간 동안에 2번 이상 이거 한 흔적이 나오잖아요? 너는 사업성이 있네. 근데 너 왜 신고 안 왔니? 그래서 너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뒤져가지고, 통장 뒤져가지고, 부가세하고 소득세 다 과세시킬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나는 사업자 등록 안 냈어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거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안 내고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부가세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사업자래.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그거를 잠깐 말씀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558페이지 보시고. 자, 거기 노트에 보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이라고 나와요. 납세 의무자 해당 여부, 윗부분 있죠? 거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1번 보실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 여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관계없이 해당 재화의 공급, 용역 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와네. 여러분, 뭐라고 그래? 첫 번째 줄 끝부터 뭐라고요? 해당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가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네가 재화 용역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네가 안 했으면 너가 안 하는 거지 너가 의무가 없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한다라는 얘기고. 자, 로마자 2번 보시고 납세 의무자 요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자, 누구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 그래서 법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원래는 이제 이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면세냐 과세냐는 별도로 따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됩니다. 자, 사업자 보세요.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게요, 여러분.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죠? 영리 목적을 하는 회사만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비영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영리 활동이 들어가면 부가세는 과세하는 겁니다. 사업자로 보고. 이런 얘기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여러분 뭘 공급한다고요? 재화나 용역. 이 부가세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꼭 재화 용역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가세를 과세하는 시기나 이런 게 달라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하실 때는 이게 재화에 대한 얘기인지 용역에 대한 얘기인지를 조금 구분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언제 과세가 되는지가 시점이 다 다르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기는 사업자하고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혹시 재화 같은 거 수입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안 오죠.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우리 입국장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앞에서 세관원들이 검사할 때 있죠.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당신 오셔가지고 짐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면세되는 금액이 요즘 얼마? 800불인가요? 네, 그죠? 그거보다 더 많이 온 걸 쇼핑해서 그런 걸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한 줄을 데려가죠. 조용히 데려가서 뭐요? 당신이 산 물건에 대해서 이게 면세 금액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근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뭘 때려요? 그렇죠. 관세 때리고. 그렇지? 관세에 대해서 가산세 때리고. 또 뭐 때려요? 부가세 때리죠? 그럼 그러죠. 나 부가세를 왜 내요? 나 사업자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다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대신 면세 한도는 봐주는 거고요. 당신은 면세 한도를 넘었으니까 뭐 원칙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관세하고 부가세 다 맞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산세 60%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람들은 그렇잖아. 수입하게 되면 어디 수입업자만 세금 내는 줄 아는데 우리도 원래 다 내는 거지. 근데 그동안 안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 준 거죠. 요즘에 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에 왜 알리나 테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막 말 많지 않아요?
소비자는 싸게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 부가세 내는데 쟤네들은 지금 얼마에 뭐 150불인가? 얼마 이하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라고요? 관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잖아요. 쟤들은 물건 수입해서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공급하는데 부가세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지 않냐. 우리는 다 관세 내고 부가세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수입은 사업자 부가세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재화 용역 공급은 사업자만 과세가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사업자가 이제 아까 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업자는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에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 원칙이라서 한번 보는 겁니다. 사업 목적이 큰 금액, 큰 글씨로 보세요. 파란색 1번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비영리 법인도 부가세 내요? 그렇죠? 원칙은 안 내죠? 대신 자기의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 안 내죠? 비영리 법인이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가세 내야 안 내요? 내야죠. 그렇지. 왜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병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영리 법인도 많이 있지만 병원에서 저 1층이나 지하 가 보면은 거기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고 저 꽃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영리죠. 임대업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부가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거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리든 병리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네가 비영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영리는 자기 고유한 업이라면 그건 비과세지만 부가세 과세되지 않지만 그 외의 활동인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은 과세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사업성이 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업성이 있다라는데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사업성의 뜻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59페이지 제일 위에 끝부분입니다. 단순히 1회 정도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야 사업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뜻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통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국세청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6개월에 2번 이상 거래를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걸 또 판단해 보면은 아주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보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팔았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볼게요 여러분 독립성.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즉 인적 독립과 물적 독립을 의미한다고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의 종업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해당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자 자체가 납세 의무자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죠?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죠. 만약 근데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라면 그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요 정도가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까지 잠깐 보시고, 앞에 얘기는 이제 그런 기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어떤 뭐 중요한, 뭐 어려운 얘기 할 건 아니라서, 그 정도 보시고요. 쭉 넘겨서 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범위가 워낙 양이 많아서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실무상 또 이렇게 이쪽 파트에서 업무를 보실 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선별해가지고요. 자, 관련 사례가 로마자 5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실 건, 아까 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사업성 있게 활동하다가 자기 사업자 등록 안 하다가 돈 좀 벌었는데 걸렸어. 그럼 제일 먼저 뭘 내야 돼요? 미등록자로 봐요. 너가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데 왜 너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처벌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1번이 미등록 납세 의무죠.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과하고
해당 재화 공급 용에 대해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안 했어요라고 해서 뭘 때려요? 가산세를 때려요.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때리고 자, 여러분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무 보시면서 뭐 왜 원천세 업무도 하시는 분도 있고 부가세 업무도 하시는 분도 법인세 업무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산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도 부가세가 제일 가산세 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분 1455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가산세 규정이 나오면 이 가산세는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도 다 가산세에 걸리는구나 정도를 이제 그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